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 왜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냐,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목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어느 정도의 자긍심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공작을 하는 것은 이미 양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을 자주 들락날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라는 신분,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제는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란봉 공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신특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숙소로 가서 임신특공대 공작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임신을 하고 또 그걸 다 기록물로 남겨가지고 내려갈 때 되면 그 하나씩 다 준대요. 북한을 떠날 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북한을 비방하지도 못하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인용인데, 사실 뭐 성경을 인용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은 아마 용산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외치셨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지,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한 얘기는,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딱 듣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목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뭐 목사 얼굴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은 아닙니다. 이제 5번째는 조배숙 의원이 당신 그러고도 목사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대부분 진짜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그 직분에 대한 존경심, 존중, 혹은 거기에 대한 자긍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누구나 움찔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긍심이나 존중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 느낄 수 있죠.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몰래 카메라로 공작을 벌여 야당과 함께 사회적 큰 이슈로 몰아가는 악력의 주인공인 최저영에 대하여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목사의 눈으로 보아 최저영은 목사가 아닌 자라고 유튜브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의 눈이 아니더라도 최저영 자신이 밝히고 있는 언행을 보면 그는 순수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어느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언행만 보더라도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북한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늑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썩어서 출현하여 복음 전파를 크게 방해하려고 많은 양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최재형을 목사로 호칭하지 않겠습니다. 최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김 여사의 작고한 부친을 빌미로 하였고 좌파 유튜버와 작당하고 몰래 카메라로 명품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폭로하며 대통령 부인이 부정청탁 대가로 고에게 명품백을 받았다고 온 세상에 까발렸습니다. 여기 7.5혁명 사적관 해설사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카메라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찍고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서방 세계에 보여줄 수 있고 남한 동포들한테 와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몰래 카메라라도 총동원 해가지고 찍고 싶은 심정인데 철저하게 통제를 하니까 목에다가 가정용 스냅 카메라를 작동을 시켜놓고 이렇게 몇 장 찍고 그랬어요. 이게 그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김일성 주석의 외할아버지 강돈욱 장로가 동아일보 27년 7월 30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원본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신천군에 미군이 3만 5천 명을 학살했어요. 양민을. 오두막집에 피신을 했는데 하루 종일 숨어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 소녀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오키야, 부뚜막에 가면 그 바가지 안에 고구마 쪄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 좀 몰래 잘 가져오너라. 고구마 찐 거를 가지고 무사히 미션을 수행하고 엄마 아버지가 숨어 있는 오두막집 문고리를 잡는 순간 미군이 따다다다 총을 쏴가지고 양쪽 팔이 다 잘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북한은 그게 좋은 게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 대우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편 생활을 하게 해주고 나중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죠. 아사사 생기고 그거는 고난의 행군 때 전무후무한 냉해,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홍수, 이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천후로 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지금은 먹고 살만해요. 근데 육하원칙도 없이 그때 있었던 사건을 93년, 94년, 95년도 있었던 사건을 지금도 울고 먹는 거예요. 굶어 죽는 나라로 막 그냥 기타출처럼 앙상한 어린애들 사진들 막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 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하나 사실상 그의 행적에서 그가 접촉한 북한의 중요 인물들을 보면 평범한 방문객으로서 북한을 출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종북 성향의 기독교 단체로 분리되는 평화나무 측에서 최 씨가 북한의 여러 부분을 설명한 내용인데 미군이 북한 양민 수만 명을 학살하였다는 자료를 통하여 반미 사상을 은근히 주장하며 고난의 기간을 극복한 이후 지금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의 북한 실상 폭로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영상 초반에 칠곡 혁명사적관 방문 시에 내부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데 목에 몰래 카메라를 걸고 내부를 찍어 보여준다고 하므로 남에서나 북에서 몰래 카메라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래 촬영한 저런 사실을 마음 놓고 남한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최 씨의 몰래 촬영 주장이 거짓임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여 최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의 종북 세력과 합세하여 공공연히 반미 사상과 북한 찬양을 일삼고 있는 자로 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최 씨는 이만갑에도 출연하여 자신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남한으로 카톡을 통하여
문자들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한 바 있습니다. 한때 골수자파이던 민경우 씨는 최 씨가 분명하게 상당한 비중의 위치에서 대남 공작을 하는 자라고 폭로하였습니다. 최고위급 간부는 통일전선부 부부장인 맹경일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먼저 통일전선부가 어느 정도의 위상이냐면 통일전선부는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간첩 활동을 하거든요. 네. 간첩을 내려보내고 간첩을 조직하고 간첩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남북대화 같은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한민전, 범민련, 조청련 등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맨 왼쪽의 사진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고요.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맹경일입니다. 맹경일. 맹경일 예. 통일전선부 부부장입니다. 2018년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북한의 관리들이 내려오고 있는 장면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맹경일이고요. 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람이 리선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선건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죠. 저거는 최고인민회의 사진인데요. 최고인민회의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최용해 씨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든 맹경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해외여행 자유와 인터넷,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니까 이제 새로운 유형의 대남 공작이 진행되는데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그래서 해외 친북 인사들이 90년대 중반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유형에 있었던 사람이 한호석, 정기열, 노길남, 신은미, 최재형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남북을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적극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고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최고위급이 한호석하고 최재형입니다. 그 정도로 최재형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남쪽에 왔을 때 남한 친북 인사를 만난 경로 그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가운데 보시면 최재형 씨는 1962년생이고 95년도에 북한에 가서 NK비전 2020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부터 12년, 13년, 14년, 16년, 18년 북한을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재형 씨가 낸 책인데요. 북 바로 알기 백문백답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북 바로 알기 백문백답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는데 북 바로 알기 백문백답을 소개할 텐데 이 책은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데서 책을 냈고 또 종교 부분의 공조자로서 최재형 씨가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서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이 북녘의 종교에 대해서 쓴 글을 문제 삼는데 저는 그 인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 바로 알기라는 책을 한 챕터를 최재형 씨가 썼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4.27 시대 연구원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예. 4.27 시대 연구원이 누구냐면 컵을 내시면서. 예.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아, 맨 그래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채원 선생이고요. 예. 전남대 교수고요. 예.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충목 선생이라고. 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 두 손을 하고 있고 예. 한충목 선생. 진보연의 대표를 상임 대표나 봉대표를 상징적인 인물이죠. 군자산의 약속을 예. 사실상 실무적으로 총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권낙기 선생이라고 비전향 장기수고요. 예. 통역당 관련자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한국 주사파에서 상당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심재환 선생인데요. 이정희 씨의 남편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희경 선생인데 울산 민혁당 울산 라인입니다. 그 민혁당 여성분요? 예, 오른쪽에 맨 왼쪽에 현직에 있는 민주노총 관련자들이 좀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소개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강병기 선생의 뒤편에 약간 키가 작으신 분. 저분이 1심의 관련자 이정훈입니다. 그러니까 4.27 시대 연구원이라는 게 두 세력의 연합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1심회고요. 주사파 관련자들이 연합을 해서
4.27이라는 게 뭐냐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4.27 선언이 통일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하나의 전기가 될 거다. 따라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집권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이제 1심의 관련자들이 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대거 가세하는 겁니다. 1시간 이상 인터뷰한 내용 중 중요 부분만 발췌했지만 민경호 씨의 설명만 보아도 최재형은 북한 대남 공작 담당 통전부의 대남 공작원일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 역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한 공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목적은 노략질이며 목사의 탈을 쓰고 대남 공작을 추진하는 최 씨야말로 대한민국을 노략질하여 남한을 적화하려는 북한의 이리 중 한 마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경찰은 수개월 동안 몰카 사건으로 나라가 혼돈에 처해 있음에도 이제야 최 씨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이것으로 끝내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보안법 위반은 물론 간첩 혐의까지 수사하여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적 중의 하나로 예수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몰아넣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데 일조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고려연방제를 당의 정강으로 삼고 나라를 파괴하려는 음모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의 애국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나라와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마땅히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